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오랜만에 법규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딱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방 단속 카메라를 확대 적용한다. 그러니까 차의 뒤를 찍는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아질 거다, 이런 내용인데, 요 3가지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음주운전 방지장치부터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미디어 오토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제가 올린 영상이 딱 나오는데, 이것만 보시면 그냥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이렇게까지 리뷰를 한 데가 없어요. 당시 도움을 주셨던 오비맥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우리 회사차 카니발 여기에 붙여가지고 며칠 타고 다녀봤는데, 시동 걸 때마다 그냥 이 사람이 불었다가 저 사람이 불었다가, 전에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또 새 거 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고,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시동 걸 때마다 이렇게 불어야 돼. 급할 때면 어디 뛰어가가지고서는 차에 시동 딱 걸려 그랬더니 수비 안 돼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일 붙이고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빨리 뛰어달라. 매번 시동 걸기 전에 바람을 불어서 몸속에 알코올기가 전혀 없다, 요거를 확인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온 게 아니고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일반화되어 있고, 그걸로 통해서 많이 음주운전을 줄였던 요 장치인데, 우리나라에 이제서야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꽤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깔리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시행착오가 대부분 다 해결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구나. 그중 하나가, 제가 불어가지고 이제 시동 걸려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달리는 중에 갑자기 무슨 경보음이 울려. 그러면은 차를 세우고 다시 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불어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은 이럴 수도 있잖아. 딱 음주운전 했는데 길 가는 멀쩡한 사람한테 그냥 돈 얼마 주면서 요거 한 번만 좀 불어주세요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돈 받았으니까 그냥 한번 훅 불어주고 시동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 이런 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동 걸린 다음에도 움직이는 중에도 다시 불라고 랜덤으로 나옵니다. 요걸 안 해주면은 시동이 순차적으로 뭔가 제어가 되면서 차를 옆으로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 하여튼 요 장치 아주 빈틈없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시범 사업이었어요. 이번 달 2024년 10월 25일부터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 박수. 네. 음주운전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냥 뿌리를 그냥 다 파내가지고 빡 뽑아가지고, 진짜 오늘부터 음주운전을 2번 이상 단속된 사람, 5년 사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돼요. 취소되자마자 바로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 이런 게 붙잖아요. 요 기간이 다 끝나면은, 예전에는 면허를 다시 따서 이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 면허 정지 기간 다 끝나고 나서 면허 새로 딸려 그럴 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부의 조건이 뭐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너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그 차만 너는 몰아야 돼 라는 조건이에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차만 몰겠습니다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죠. 근데 이 조건부 운전면허가 또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2년 동안 받았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면허 못 따고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달린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요거를 2년을 거쳐야지 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달린 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간 이거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로서도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부정 사용까지 다 방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꼼수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잔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죠. 술 먹기 전에 풍선으로 확 해, 풍선 몇 개 불어놔. 차에 넣어놨다가 술 먹어. 그리고 딱 차에 타가지고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다가 풍선 딱 해가지고서는, 풍선이 불어서 하면 시동이 걸릴까 안 걸릴까? 택도 없습니다. 안 걸립니다. 고압으로 막 바람 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 확 나가는 거. 요것도 해봤어요. 다 안 됩니다. 이거 그 정도로 허술하게 만든 장치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 부정 사용을 하다가 걸린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없는 다른 차, 그냥 일반 차 운전하다가 걸리면은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또 받아. 그러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애써 받아놓은 것도 그냥 취소가 돼.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을 하셔서 처벌을 받을 때는 진짜 처벌을 달게 받으세요. 법원에서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처벌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가격이 이게 꽤 됩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한 2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요거를 경찰청에서 10원도 부담 안 해줍니다. 이거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보조금 같은 거 없어요. 당근에서 뭐 중고로 사가지고 어켜켜, 이거 안 됩니다.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250만 원 내고 새 거 장착 받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모로 이거 사람 괴롭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음주운전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주변에서 음주운전 하는 분 있으면은 뜯어 말리고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미디어 오토.
우리나라 곳곳에 CCTV도 많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세계 각지의 도로들을 정말 많이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최고예요. 제일 많아. 근데 이 단점이 한쪽만 본다는 거야. 차의 앞모습만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머리 위로 휙 지나가면 다시 무앙 하고 속도 내고서 쭉 올라가 또.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의 뒷부분도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작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여기저기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과속 단속 건수가 늘었다. 교통사고율도 줄었다. 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게 효과가 꽤 괜찮았는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이런 길에도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니까 칸가루 운전하시는 분들 카메라만 지나가면 바로 무앙 하고서는 다시 속도 올리는 이런 분들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특히 이 뒤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요것도 이제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과속 카메라 앞에서도 그냥 속도 안 줄이고 그냥 확 가시더라고요. 과속 카메라는 앞만 찍으니까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과속 카메라는 못 찍어도 주변에 이제 뭐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대요. 근데 여튼 오토바이의 과속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후면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수를 늘려서 오토바이의 과속 단속이라든지 위법 단속 이런 것들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도 진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달린 번호판 이걸 한번 보세요. 번호판 크기가 일단 작죠. 그래서 글씨도 좀 작고 그리고 한글로 뭐 노원구 마포구 구까지 또 써 있어. 그래서 글자가 많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밤에 블랙박스로 이 오토바이 번호판은 잘 안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FHD 뭐 이런 걸 해도 밤에는 좀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오토바이 번호판은 또 번호판 비추는 등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번호판은 잘 안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잘 찍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오토바이 번호판 디자인도 조만간 바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기존보다 번호판 사이즈가 일단 더 커졌더라고. 글씨도 좀 더 큼직하고 굵은 글씨로 검은색으로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번호를 딱 찍어놨더라고요. 참고로 이 구체적인 사이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번호판이 폭이 21cm였어요. 근데 폭은 똑같아. 기존에는 이 높이가 11.5cm였는데 신형은 15cm, 4.5cm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 정사각형 쪽에 가까워진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폭은 못 늘렸다 그래요. 폭을 늘리면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바퀴 하나만 있어가지고 얇잖아요. 번호판이 폭이 늘어나면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네. 뒤에서 와류가 생겨서 안전운전에 뭐가 되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긁히면은 번호판이 툭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번호판 폭은 못 늘리고 높이만 이렇게 늘려서 그 안에다가 큰 글씨를 툭툭툭툭 박아가지고 훨씬 더 잘 보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와 함께 오토바이도 앞번호판도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동남아나 뭐 몇몇 나라 보면은 앞에 번호판 달고 다니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배달 오토바이들 정말 요즘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물론 진짜 다 지킬 거 다 지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그중에 일부가 막 이상하게 막 하면서 배달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욕먹는 일들이 생기고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앞에 번호판도 붙이고 뒤에 번호판도 좀 더 명확하게 붙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번호판 자체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선량하게 지킬 거 다 지키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번호판 얘기가 예전부터도 나왔는데 이 오토바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앞에 번호판 붙이면은 공기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크 회사에서 이거를 매끈하게 물방울 형상으로 해가지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나왔는데 번호판 앞에 딱 붙여버리면은 이거 어떡하느냐. 게다가 막 달릴 때 앞번호판은 바람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 나갈 때 운전자의 눈 쪽으로 해가지고 딱 뭐 이렇게 들어와 봐봐.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앞번호판은 금속판이 아니고 스티커처럼 앞유리나 앞에 카울 같은 거에다가 딱 붙이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여튼 오토바이 번호판도 좀 더 큼직해지고 앞번호판까지 딱 들어가는 확실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예전에는 그냥 7년 무사고하고 적성검사 같은 것만 받으면은 2종 보통면허 갖고 계시는 분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이 됐었다. 이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7년 동안 장롱면허였던 사람도 장롱면허니까 뭐 운전할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7년 무사고로 그냥 간주가 돼서 적성검사 같은 것만 몇 개 해가지고 1종 보통면허로 그냥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죠. 7년 동안 1종 면허로 바꾸려고 열심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던 분이 작은 접촉사고 라도 하나 있으면은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이 안 돼. 7년 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7년 동안 차를 운행했다라는 증명서를 첨부해만 된다라는 게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좀 바꾸려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했던 거고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장롱면허였는데 1종 보통면허로 그냥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는 거 좀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제대로 바로 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변속
변속기 면허가 신설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 변속기 면허는 2종 면허에만 있었어요. 자가용, 작은 세단 요런 거 면허 딸 때만 자동 변속기 면허로 할 거냐 수동 변속기 면허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고, 일종 교통 면허를 따려면 당연히 수동 변속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럭 면허에도 자동 변속기 면허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는 차 중에 승용차는 자동 변속기 비중이 96%나 된다고 합니다. 수동 변속기 뭐 4% 정도라는데 이거 그냥 아반떼 N 경주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수동 변속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지 돈이 없어서 수동 변속기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그냥 다 자동 변속기로 사신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승용차 모는 데는 자동 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 변속기로 면허 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고, 근데 이제 트럭들도 자동 변속기 부착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56%가 자동 변속기로 트럭을 출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일종 보통 면허도 자동 변속기 면허를 이제 별도로 신설하게 되는 요 배경이 된 거죠. 네, 자동 변속기 면허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벽부 2024년도 하반기에 바뀌는 거 3가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